2005년 8월 8일 신촌 롤링스톤즈. 이상하게도 기타줄이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기타줄이 떨리는 게 아니라 제 손이 떨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이 제가 밴드 짙은으로서는 첫 공연이었거든요. 두근 두근 심장이 뛰는 소리가 기타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서 처음엔 난감했는데 나중에는 제 심장도 박자를 타고 있더라고요. 아, 그게 벌써 7년 전 일이구나. 이제는 노래하는 무대가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저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주는 팬들이 있고 또 제가 노래할 때 가장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죠. 지금 제 눈앞에 들어오는 저 온에어라는 빨간 불이 그때 첫 공연만큼이나 저를 압박해옵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이 책에서 튀어나와 저를 노래다 보면서 야, 좀 잘 좀 하지 그래? 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곧 저와 여러분들이 소설 속 주인공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또 두근두근 하네요. 곧 익숙해지겠죠? 곧 편안해질 겁니다. 제가 지금 가장 편한 곳이 무대인 것처럼 단편 소설을 읽는 이 한 시간도 아주 즐거워질 겁니다. 2012년 8월 27일 EBS 단편 소설관 첫 방송, 첫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짙은의 성용욱입니다. EBS 단편 소설관 첫 방송, 첫 곡으로 짙은의 별달밤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짙은의 성용욱입니다. 첫 방송 첫 곡에 제 노래라니. 이것도 DJ가 되니까 할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네, 영광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함께할 EBS 단편 소설관. 국내외의 재미있고 따뜻한 단편 소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일단 오늘 첫 시간 첫 소설인데요. 어떤 작품을 소개해 드리면 바로 다음날 인터넷 서점에서 대박이 날까, 베스트셀러가 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책 많이 읽었어요. 이번에 제가 이것저것 읽어보면서 첫 작품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으로 골라봤습니다. 바로 이청준 작가의 별을 기르는 아이입니다. 이청준 작가 여러분들 책은 많이 안 읽어보셨을 텐데요. 내용들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서편제, 축제, 또 천년학. 임권택 감독님이 영화 많이 하셨죠? 원작이 다 이청준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또 이창동 감독님의 밀양이었던가요? 그것도 또 이 작가님의 작품을 영화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영화로 만들어서 다 대박이 나는 그런 원작이라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영화로 방금 만들어도 될 만큼 정말 영화적입니다. 박진감 넘치고요. 무게감 있고 사실적이고 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국적이에요. 정말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오늘 작품은 제목이 별을 기르는 아이인데요. 배경이 시대적으로는 1970년대. 저는 모르는 시절이죠. 공간은 북창동 밀가루 골목입니다. 그때는 밀가루가 많았었나 봅니다. 요즘 말로 인력시장인데요. 새벽 인력시장에 웬 두 청년이 모여가지고 일자리를 얻겠다고 사람들 눈에 들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죠. 그 배경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낭독 들으시기 전에 문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별을 찾아서 헤매요. 그 별이 무엇일까가 오늘 문자 퀴즈의 정답인데요. 저도 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별은 음악이죠. 좋은 음악을 만들고자 저도 상경했고요. 상경해서 좋은 음악 만들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 퀴즈 아니고 문자 주제라고 합니다. 문자 주제. 네. 그리고 제 새로 기르고 싶은 별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EBS 단편소설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날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1등을 만들 수 있도록 무럭무럭 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르고 싶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소중한 별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뒤 트위터도 있습니다. @ EBS 숏스토리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책 읽어보시라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공연 선물도 있어요. 9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명동예술극장 연극입니다. 뇌우.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두 가족의 운명과 사랑을 다룬 서스펜스 이야기입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뇌우 붙여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청준 작가의 별을 기르는 아이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용이 녀석은 내가 놈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기는 지금 누나를 찾고 있다고 말했었다. 녀석은 첫인상부터가 영락없는 장괴집 통돌이 부스럭이었다. 내가 녀석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 여름 북창동 명물 밀가루 골목에서였다. 북창동의 밀가루 골목은 장괴집 꼰대들이 하루치 장사 물건을 해가는 길에 마음에 드는 일꾼을 낚아가는 곳이었다. 그날 아침도 나는 일찍부터 그 밀가루 골목 안을 서성대고 있었다. 하늘엔 아직 새벽 별빛조차 다 쓰러지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다. 그때 녀석이 시경 쪽에서 밀가루 골목으로 모습을 디미러 온 것이었다. 기름때가 번지르르한 녀석의 옷매무새나 얼굴 모습이 한눈에도 영락없는 통돌이 나부랭이었다. 대갈통에 비듬도 아직 덜 벗은 놈이 세상을 너무 이리저리 굴러먹어서 일찍부터 사람이 되긴 영 글러버린 구제불능의 문제와 같은 구석이 있어 보이기까지 했다. 바지주머니에다 두 손을 쑥 집어넣고서 녀석은 묘하게 건방진 모습으로 우리의 그 밀가루 골목을 들어서 온 것이었다. 녀석은 우리가 늘어서 있는 줄을 발견하자 마치 그런 일을 처음 보기라도 하는 양 대체 이런 이른 아침부터 무슨 굿을 하느라고 이 인물들이 이렇게 길다란 줄을 만들고 서 있는 중인가를 알아봐야겠다는 듯 조심조심 우리들 곁으로 다가왔다. 넌 뭐야? 나 말이야? 왜? 그래, 넌 말이다. 너 왜 줄을 안 서는 거냐? 줄을 서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난 그냥 여기 서 있고 싶으니까 서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안 된 일이라도 있어? 안 되긴 뭐가 안 돼. 뭐 하는 녀석이길래 줄도 안 서고 아침부터 그렇게 천치같이 넋을 빼고 있냐 이거지. 난 지금 누나를 찾고 있는 거야. 그게 형씨네하고 무슨 상관이지? 너 지금 여기서 너네 누나를 찾는다고? 이 밀가루 골목에서? 누가 여기서 누나를 찾는다고 했냐? 키는 커다래가지고 사람 말귀도 못 알아들어. 누나를 찾아다니는 길이라고까지 말을 해줘야 하나? 녀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어두운 말귀를 비웃으려 들었다.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녀석에 대한 호기심이 더해갔다. 녀석도 실상은 줄을 서고 싶어 찾아든 놈일 수 있었다. 줄을 서러 왔거나 말았거나 녀석이 지금 당장 누나를 찾고 있는 건 아니었다. 줄을 서는 걸 마다해서는 안 될 놈이었다. 우선은 이런 줄이나마 끼어들어 놓고 봐야 할 처지인 게 분명했다. 녀석에게 줄을 세워야겠다. 일로 와. 내 앞에서. 야, 니네 누나가 뭐라는 사람인지 어디 가서 그 누나를 찾는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야, 그때까지 너도 우선은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마련부터 해놓고 누나를 찾아도 찾는 거고. 못하면 또 내가 뭐 곁에서 힘을 보태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줄 서기만 하면 되나? 녀석은 오히려 그래주길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듯이 슬그머니 자리를 비집고 들어서며 한눈을 찡긋 고맙다는 신용까지 해보이는 것이었다. 얼마 후 내게 눈독을 들이고 초면에 낚시꾼이 다가왔다. 야, 너 이리 나와봐. 나하고 가자. 저 똘마니가 하나 있는데요. 똘만이라니. 얘 말이야? 네, 제 동생이에요, 동생. EBS 단편소설관 이청준 작가의 별을 기르는 아이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책을 낭독해 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입니다. 도둑들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던 배우죠. 최국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국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너무 떨려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저도 진짜 마찬가지예요. 떨리세요? 네, 조마조마합니다. 뭐 많이 안 해보셨어요? 북텔러 이런 거? 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요. 네.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정말. 처음 네. 보신 거. 근데 그런데 이렇게 잘하세요? 평상시에 저는 책을 소리내서 읽는 걸 좋아하고요. 또 연기 연습 겸 해서 이렇게 책을 소리내서 읽어요. 명연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쑥스럽네요. 듣기로는 뭐 그 1000장 넘는 그런 아. 책도 소리내서 읽으셨다는. 아니, 2권에 걸쳐서. 두 권에 네네네. 걸쳤어요? 한 번에 다 읽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다 읽었는데 그게 1000권의 책이 아니라 1000페이지의 책이 아니라 500페이지 정도 되는 걸 2권을 읽었다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기네스북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연극 뮤지컬 계속 해오시다가 네. 이번에 그 상업 영화로는 처음이죠, 도둑들이. 네. 대박이 났잖아요. 그렇죠. 너무 사랑을 네. 해주셔서 기뻐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어떤 역할 하셨는지 소개 좀. 저는 도둑들에서 주인공 마카오박이 태양의 눈물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네. 훔칠 때 도움을 주는 사모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영어 잘하시는? 네, 보셨어요? 저 안 봤어요. 아니, 근데 보신 척하면서. 저 1000만 영화는 다 제가 안 봅니다. 일부러 좀 좀 멋있는 척 하려고. 네. 아무튼 카리스마가 엄청나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영화에서. 예. 감사합니다. 꼭 보세요. 직접 보니까 정말 또 네. 엄청나시네요, 카리스마가. 아니요. 단편 소설관에서도 네. 제가 또 처음 하니까 네.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각오 한마디. 네. 제가 평소에 EBS 아주 애청자인데요. 네.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실제로 와서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잘 네. 전달이 되도록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소설로 돌아가서요. 소설 내용을 한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별을 기르는 아이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내용. 주인공들이 북창동 밀가루 골목에서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소설이 1976년도 작품인데요. 네. 소설에서 이 주인공이 몇 살인지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10대 후반 내지는 20대 초반으로 짐작이 돼요. 네. 이때 아무래도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로 던져진 그런 인물들인데 인력시장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당시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 네. 저도 참 보면 진용이 표현할 때 보면 장꾀집 통돌이 부스러기라고 했는데 네.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러게요. 검색을 해봤는데 네. 안 나와요. 그래요? 네, 장괴집 이게 뭔가. 근데 혹시 제 생각에 그 짱깨집 아닐까요? 이게 어. 비속어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짱깨집, 장괴집, 통돌이, 철가방 아닐까? 그러니까 제 그 생각은. 중국집에서 배달통을 들고 다니는 그 네, 배달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죠? 두 사람이 일자리를 구해가는 네. 곳도 중국 음식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제가 또 네. 그쪽 동네 살아가지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내용이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사람 누굴 찾느냐면 누나를 찾아다녀요. 네네. 그게 소설의 주 내용인데 또 보면 적극적으로 또 안 찾아요. 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그래서 주인공이
의심을 하죠. 네. 얘는 그냥 말로만 누나를 찾나. 그쵸. 근데 이제 주인공이 진용이 옷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을 하죠. 편지. 근데 그 주소가 영등포에 있는 한 사이다 공장으로 되어 있고 그 네. 이름이 박순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박순금이 아마도 누나인 것 같아요. 그럼 박진용이군요. 아, 그렇죠. 진용이. 그러면 진용이 사이다 공장으로 누나를 찾아가야 되는데 네. 또 안 가요. 음. 이게 무슨 이상한 영화예요. 엉뚱한 데서 글쎄요. 돌아다니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주인공이 내가 찾아줘야겠다. 그거 내가 잘하는 거다. 그래서 중국집 근처에 버스 차장 합숙소가 있습니다. 네. 그 합숙소를 찾아가죠. 가서 차장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별을 기르는 아이 들어보시죠. 진용이는 아직도 그 합숙소 차장 계집애들에겐 자기 누나에 관한 이야기를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있었다. 녀석은 혼자서 그렇게 눈치만 살피고 다닐 뿐 계집애들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고 나서본 일은 없었던 게 분명했다. 합숙소 계집애들은 아직도 녀석의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녀석도 계집애들에겐 그 이상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낌새였다. 어찌 보면 녀석은 이제 차차 그 누나를 찾는 일을 단념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일도 내가 녀석을 대신해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진용인 참으로 불쌍한 아이예요. 그앤 지금 자기 누나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진용인 그래 어떻게 누나와 헤어졌대? 어디서 몇 살쯤 됐을 때 말이야? 이런 데서까지 누나를 찾는다면 그 아가씨도 아마 차장질 같은 걸 한대나 보지? 버스 회사 그래 몇 군데나 찾아봤니? 그런 건 댁들이 진용이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거요. 자식이 웬만해서 말을 안 해요. 자식은 괜히 창피하거든요, 맨날. 새끼가 정말을 안 하면 그때 가서 내가 그놈을 확 타일러 가시고 말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녀석이 정말 누나를 찾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할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말았다. 바로 그 합숙소 계집아이들에게 녀석의 일을 귀뜸해 주었던 날 저녁계였다. 녀석이 웬일인지 예고도 없이 훌쩍 다시 가게를 나가버린 것이었다. 저녁 어스름이 퍼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던 녀석이 밤이 한참 깊어진 다음까지도 가게를 들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차장 계집애들이 그새 진용이의 일을 캐물어 봤다고. 하지만 녀석은 도대체 가타부타 분명한 대꾸가 없었다고. 분명한 대답은커녕 혼자 얼굴빛까지 붉히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사 누님을 찾든 동생을 찾든 상관들을 말라더라는 것이었다. 녀석이 가게를 나간 것은 그러니까 녀석의 일이 합숙소 계집애들까지 알려진 때문인 것이 분명했다. 자기 일을 불의에 합숙소 계집애들에게 알린 것, 그것이 어째서 녀석을 그토록 못마땅하게 했는진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녀석을 위한다는 그 노릇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도 나로서는 끝끝내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내가 아쉬운 마음으로 화남관 시절을 청산하고 난 다음의 일이었다. 화남관에서 혼자 마지막 밤을 새우고 난 다음 날 아침 첫 차가 나오는 길로 북창동 단골 밀가루 골목을 찾아 들어갔을 때였다. 뜻밖에도 나는 거기서 다시 녀석을 만나고 만 것이었다. 지금 시각 1시 26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짙은의 성룡욱이 진행하는 EBS 단편 소설관 듣고 계시고요. 이청준 작가의 별을 기르는 아이, 배우 최국희 씨와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요, 에스코바의 By Your Side 였습니다. 이제 진용의 캐릭터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지금 부르는 노래가 휘파람으로 부르는 노래가 그거 아닌가요? 최희준의 맨발의 청춘? 그 가사가 아마 그냥 노래가 기억날 듯한데 외롭고 슬프면 하늘만 바라보면서 이거 맞죠? 네, 이 노래가 딱 진용이한테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화로 만든다면 이 노래는 진용의 테마가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딱인 것 부르겠습니다. 같네요. 제가 부르도록 하죠. 이쯤 되니까는 진용이가 네. 찾는 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잠시만요. 네. 지금 국희 씨가 생각하는 별은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진용이의 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청취자분들의 별이 뭔지 아까 제가 물어봤죠? 문자 받은 거 제가 소개 한번 할게요. 이거 어떡해 이거. 1665님 이렇게 읽는 거 맞죠? 저의 별은 짙은님이에요. 점점점 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 해주실래요? 네. 8848님, 서명할 때 당신의 이름을 거꾸로 쓰시는 이청준님, 제가 기르고 싶은 별은 피아노와 영어입니다. 네. 네,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인 것 같네요. 네. 5286님은요, 내 아이들에게 세상을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별을 찾고 싶습니다. 요즘 멘토죠, 멘토. 네. 별, 길잡이. 네. 0254님, 제 별은 글 쓰는 거예요. 글을 쓰면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너무 공감합니다. 네. 저도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지금 책 홍보 하나 할게요. 나는 가끔 카르멘을 꿈꾼다. 맞죠? 네. 최국희 배우님께서 쓰신 책이랍니다. 네. 살아있는 걸 느끼시나요? 책을 네, 쓰실 때? 느낍니다. 전 노래 만들 때 노래를 만들 때 그렇죠. 정말 괴롭고 괴로우세요? 그게 정말 살아있다는 거죠. 죽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그럼요. 거죠. 고통 속에서. 네, 많은 지금 문자가 수백 개가 왔답니다. 정말 이거 엄청 반응이 뜨겁네요. 감사하고요. 감사드리고 멘트 다음 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디까지 했죠? 문자 사연 받았고요.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트위터 골뱅이 EBS 쇼스토리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책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진용이가 지금 행방을 찾을 수는 없긴 해도 누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인공은 나는 이 누나를 찾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대리만족하는 거죠. 자기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음. 그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뒤에 보면 주인공은 누나가 보냈던 편지의 주소지 있죠. 네. 아까 나왔던 편지. 그 영등포 사이다 공장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네, 진용이도 그런 주인공을 보면서 군소리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그리고 결국은 영등포 사이다 공장이 있는 바로 근처에 중국집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죠. 네, 이직을 하네요. 이직을. 네. 별을 기르는 아이 계속해서 낭독 들어보시죠. 동해로에서의 진용은 그런대로 다시 또 생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녀석이 가끔 해질녘 같은 때 그 커다란 양철통을 한쪽으로 기울어 받치고 서서 공장을 파해나가는 공순이 떼거리를 멍청하게 건너다보고 서 있는 모습이라도 만나게 되면 나는 괜히 녀석이 가엾고 측은스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녀석은 한 번도 그 누나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준 일이 없었다. 야,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라. 너네 누나라는 사람 도대체 어디서 뭐라는 사람이냐? 야, 말해줘도 내가 너 처남 삼자고는 안 할 테니까 안심하고 말 좀 해보라고. 이 나쁜 새끼. 너 같은 건 그 합숙소 기집애들이나 쫓아다녀. 너 따위가 왜 우리 누나 얘긴 꺼내는 건데. 우리 누나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너 같은 게 함부로 쳐다볼 수라도 있는 사람인 줄 알아? 우리 누나가 너 같은 걸 사람으로나 쳐줄 줄 아느냔 말이야. 내가 이런 데서 치사하게 굴러먹고 사니까 괜히 함부로 까불고 드는데 나도 우리 누나만 찾았다 하면 너 따위들하고는 아예 처지가 다른 인간이란 말이야. 숨소리가 씩씩 턱에까지 차올라서
악에 바친 욕설을 퍼부어대고 있는 녀석의 두 눈에선 어느새 뜨거운 눈물방울까지 뚝뚝 맺혀 흐르고 있었다. 이제 그것으로 녀석이 정말 그의 누나를 찾고 있다는 것과 그 누님을 찾는 일 때문에 녀석이 늘 쓸쓸하고 간절한 그리움 같은 걸 혼자서 몰래 견디고 살아온 녀석일 거라는 점만은 무엇보다도 내게 분명해진 셈이었다. 나는 녀석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 새끼. 야, 이제 그만 까불고 가만히 자빠져 있어라. 그러니까 나는 네 누님이란 사람을 내가 빨리 찾아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다. 이날도 녀석은 주문 배달을 나다니느라 하루 종일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참이었다. 해가 설빛해져 오자 나는 여느 날의 일과처럼 녀석이 아직 수금을 해오지 않은 배달치 음식값을 받아오기 위해 가게 문을 나서던 길이었다. 일과가 끝난 여공들이 꾸역꾸역 때를 지어 몰려 나오고 있는 그 사이다 공장 정문길을 지나다가 나는 마침 그곳 길목 근처를 서성대고 있는 진용이 놈을 발견했다. 녀석은 그 커다란 배달통을 한쪽 어깨쪽지가 빠져나갈 듯이 깊이 기울여 잡고서 거리로 밀려 나오는 공장 애들을 멍청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다. 시간이 그맘때쯤 자주 볼 수 있는 녀석의 모습이었다. 일테면 녀석은 그러고서 누나를 찾는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녀석한테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발작이라도 일으키든 양철통을 그 자리에 팽개쳐버린 채 지금 막 공장문을 나서고 있는 한때의 여공들 쪽으로 정신없이 내달아가는 것이었다. 누나! 여공들 중에 한 여자애가 달려드는 녀석을 보고 유독히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기미가 역력했다. 그 순간 나는 녀석이 정말로 누나를 찾게 되는가 보다 생각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보다 더 뜻밖인 것은 녀석의 다음 행동이었다. 일껏 누나라는 소리까지 떠지르며 내달려가던 녀석이 여자애가 정말로 자기를 알아보는 기미를 엿보이고 돌아서자 느닷없이 다시 발길을 멈칫 머물러 서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몹시 두려운 사람이라도 대하듯 그녀를 잠시 매섭게 쏘아보고 서 있더니 순간적으로 다시 몸을 획 돌이켜버리는 게 아닌가. 진용아, 너 진용이 아니야? 거기 있어. 진용이 너 좀 거기 좀 서봐. 아마 금순이한테는 그 정도도 복이 넘치는 일이었던가 봐. 영숙이란 아가씨는 거기서 한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 날 공장 앞길에서 자동차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게 하필 진용이 누나의 가엾고 짧은 생애를 끝내는 불행한 날이었다는 것이다. 그럭저럭 날짜가 흘러가고 영숙도 이젠 친구의 일을 웬만큼 잊어가고 있던 참인데 사고가 있은 지 5달인가 6달 만에 진용이 불쑥 공장으로 그녀를 찾아 나타났더라는 것이다. 진용 아버지는 진용이한테 누나 일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더라고. 진용이가 나타나서는 지네 누나를 만나러 왔다고 하잖아. 그래서 난 무슨 일인지 사정을 알아차렸지. 사정을 알고 나니 그녀는 차마 진용에게 사실을 말해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진용이 누나가 오래전에 벌써 다른 공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해 옮겨간 뒤로는 자기도 소식을 알 수 없노라고 대답을 얼버무리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진용은 아직 그 누님을 찾는다고 고향도 내려가지 않고 여태까지 서울의 구석구석을 헤매다니고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진용이도 아직 지네 누나가 이 서울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야.
진영이도 지네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 짐작을 하고 있을 게 분명해. 내가 그때 말해줬거든. 누님을 찾을 때까진 서울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길래 니네 누난 이제 누구도 찾아낼 수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 이 세상에선 이제 아무도 다시 니네 누나를 찾아낼 수가 없을 거라고 말이야. 네. 드디어 진용의 비밀, 진용이 누나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누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렇죠. 더 안타까운 건 진용이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누나가 진용이를 엄마 아빠처럼 돌봐줬는데요. 그래서 진용이가 누나한테 더 애틋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누나가 갑자기 집을 훌쩍 떠나고 말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간 누나의 삶이 또 편했을 리는 그쵸. 없을 거예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적은 월급을 쪼개서 집에 붙이기도 하는데 진용이는 누나가 돈이라도 보내주고 있으니까 연락이 안 돼도 네. 잘 있으려니 했겠죠. 그렇게 소중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을 거부하는 거죠. 음. 내 누나는 살아있다. 네. 계속 살아있다. 계속 누나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영화 있었는데. 이쯤에서 제 생각을 해보니까 네. 별을 기르는 아이에서 별이 좀 이제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뭐 같으세요? 진용이의 누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별을 기르는 아이는 진용이고요. 아, 그쵸? 네. 아이네요, 아이, 아직은. 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누나가 별인 건 맞는데, 그러면 별을 찾아 헤매는 아이잖아요. 별을 찾는 아이인데, 네네. 제목은 또 별을 기르는 아이예요. 그렇죠. 예. 참 신기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제 생각에는, 네. 별을, 그 누나를 잊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속에서 맞아요. 소중하게 계속 기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떠났지만 네.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항상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거죠. 느끼면서 그렇죠. 네. 자,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설의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실을 알게 된 진용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마지막 부분 함께 들어보시죠. 녀석에겐 이제 누님이 없었다. 녀석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녀석이 공장 앞에서 영숙을 쫓아갔다가 그 길로 다시 몸을 되돌려 달아난 이유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녀석은 다만 아직도 그것을 믿고 싶지가 않은 것이었다. 녀석은 아직도 어딘가에 그의 누님이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그 누님을 찾을 희망을 버리고 싶지가 않은 것이었다. 나는 가게로 돌아오자 한 번 더 나의 바보 같은 실수를 깨달았다. 의례껏 가게로 돌아와 시치밀 떼고 있으리라 여겼던 녀석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녀석이 거기서 나를 보았던 게 분명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나는 다시 그 북창동의 밀가루 골목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날은 그 밀가루 골목에서도 녀석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그것도 이미 짐작을 하고 있던 대로였다. 녀석 쪽에서도 이번에는 쉽사리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는 사정이었다. 오기와 끈기 속에서 연 사흘을 기다린 끝에 나는 기어코 그 밀가루 골목을 들어서는 녀석을 찾아내고 말았다. 언제나처럼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꾹 찔러넣고 힘 빠진 팽이처럼 건방지게 이리저리 상체를 내둘러대면서 그리고 외롭고 슬프면 어쩌고 하는 낡은 유행가락을 회회 휘파람으로 불어대면서 녀석은 안심하고 다시 그 북창동 골목을 들어서 온 것이었다. 녀석이 나를 알아봤다. 어? 넌 왜 또 쫓아왔어?
줄 끝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알아보자 녀석은 순간 몹시도 달갑지 않은 경계의 빛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잠시뿐이었다. 진용이 놈은 금세 다시 천연덕스러울 정도로 장난스런 웃음기를 씩하니 얼굴에 떠올리는 것이었다. 녀석은 언제나 그렇게 애어른 같은 구석이 많았던 놈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선 녀석의 그런 구석마저도 그리 의문스럽거나 징그러워 보이질 않았다. 난 오히려 나의 나이를 훨씬 앞질러버린 듯한 어떤 기묘하고도 맑은 지혜가 녀석의 몸 어디선가로부터 밝게 넘쳐나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새삼 그러는 녀석에게 정색을 하고 나설 수는 없었다. 이 형님을 놔두고 너 혼자서 누님을 찾을 수가 없지. 아무래도 이 형님께서 좀 더 동생놈 일을 돌봐줘야겠다. 자, 이러면 이번엔 그럼 또 어느 쪽을 뒤지러 나간다. 네, 지금 여러분은 EBS 단편소설관 짙은의 성룡욱과 배우 최국희 씨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청준 작가의 별을 기르는 아이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에 또 북창동 밀가루 골목이 등장을 해요. 네. 진용이가 또 사라지고 나서 주인공은 진용이를 찾아 나섭니다. 소설 중반까지는 보면 주인공이 진용이를 그냥 재미 내지는 호기심으로 그냥 야 이러면서 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 대사를 보니까 네. 진심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소설 속 화자인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 별이 진용이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도 배달 일을 근근히 하면서 네. 지금까지랑 별반 네. 다르진 않겠지만은 진용이를 동생처럼 계속 돌봐주면서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 같거든요. 진용이 진용이를 마음을. 기르는 거네요, 이제 동생으로. 그렇죠. 길러주는 거네요. 네. 앞으로 사는 거 많이 힘들겠지만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네, 너무 따뜻하게 같이 별을 네. 기르고 희망을 아껴주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제가 마음이 놓이네요. 그 별말이. 진용과 네. 주인공처럼 네. 서로 좀 도와주면서 네. 희망을 아껴가면서 이 단편 소설관을 그러도록 잘 하죠. 길러봅시다. 네. 예. 오늘 이청준 작가의 별을 기르는 아이 함께 읽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 네. 첫 시간이라 너무 떨리기도 했고요. 또 네. 조그만 실수도 좀 있기도 했는데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으셨는지 별에 대해서 문자 주제에 온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들으시는 분들은 또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정말 네. 글을 잘 쓰십니다. 네네. 서민 씨, 교사인 제게 별은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한 명 한 명 더 반짝이는 별이 될 수 있도록 닦아주고 밝은 빛을 더해주는데 보람을 느꼈었지요. 이 제자들이 네. 보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네. 서민 씨 예명은 아니시겠죠. 아무튼 제자들 보시면 연락 한 번씩 주세요. 네, 제가 또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네. 트위터 최수진님, 저의 별은 바로 저 자신이에요. 제 별이 더욱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늘 즐겁게 열심히 살 거예요. 저도 네 공감합니다. 네. 저에게 별은 두 아이랍니다. 김경희 씨고요. 아이가 있어 우리 가족이 더욱 행복하고 살아가는 힘이 되죠. 네, 결혼해야겠네요. 네, 이명수님은 제 별은 우리 아기 별이에요. 지금 7개월이거든요. 하루하루 커가는 아기를 보면 너무 신기하면서도 행복합니다. 네, 건강하게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순산하신 것 같아요. 7개월 되신 것 같아요. 7개월이 네. 저는 뱃속이라고 커가는 생각했는데. 아니,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잘 네. 모릅니다. 건강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안 길러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보연 씨, 당연 제게 별은 울 아들들입니다. 항상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항상 빛날 수 있도록 사랑을 듬뿍 줄 겁니다. 울 신랑도요. 네. 저희 조카들 생각나네. 조카 네. 듣고 있니? 4786님, 저한테 소중한 별은 이제까지 모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앨범이에요. 물론 그 중에 짙은 앨범도 있죠.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정혜선님, 저에게 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DJ님 어색한 듯 수줍은 낭동이 참 풋풋합니다. 네, 이걸 노렸습니다. 네, 3607님, 제 별은 아담하지만 저희 집이에요. 네. 네. 부럽습니다. 네. 전 집이 없어서. 최국희 씨의 별 저희가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아, 네.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저한테 별은요, 네. 어떤 뭐 사물이나 구체적인 사람은 아닌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쓰러지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슴속에 계속 가지고 싶다고 하는 게, 기르고 싶다고 하는 게 저의, 별입니다. 열정. 네. 좀, 뭔가 그 모범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아, 그런가요? 네. 보고 배우겠습니다. 아, 네. 열정. 저 요즘 열정이 없었는데 이거 하면서 열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청준 작가의 별을 기르는 아이, 배우, 천만 관객의 배우죠. 최국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산보 가는 길 따라 메밀꽃이 필 무렵 맨날 단편 소설 속으로 떠나가자. 어린 왕자를 만나 마지막 수업을 듣고 검은 고양이를 따라서 나 단편 소설 속으로 떠나가자. 단편 소설 속으로 떠나가자. 네, 당첨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5286님, 김경희님, 트위터로 보내주신 최수진님, 그리고 연극 뇌우 보실 분은요, 3607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EBS 단편소설관 첫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1시간이 정말 24시간 같습니다. 어제 공연 2,500명 앞에서 했을 때도 안 떨렸는데 오늘 너무 떨리네요. 그래도 책 몇 번을 읽으니까 정말 재밌어요. 저는 정말 재밌습니다. 내일 읽어볼 책은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입니다. 다 읽어오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으로 오늘의 OST입니다. 오늘의 OST는 제가 일부러 골랐어요. 이 소설이랑 정말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t, 영어 발음이 잘해야 되는데 I don't wanna miss a thing인데요. 이 노래 역시 그 아마겟돈 주제가입니다. 영화 아마겟돈 주제가인데 사별하는 내용이죠. 브루스 윌리스가 딸 리브 타일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때 나온 노래입니다. 리브 타일러의 아버지죠. 스티브 타일러. 에어로스미스의 노래 들으면서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Just to hear